자, 먼저 이제 중개대상물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1장 쪽에서 마지막 중개대상물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 얘는 무조건 나온다. 가끔씩은 2개도 나오고 최소한 1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이 뭔지 꼭 주의해 놓으시고요. 토지에 대한 내용. 앞으로 중개하실 때 중개대상물에서 토지가 어떻게 중개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물건은 또 왜 안 될 건지 자, 그런 부분을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박스에다가 중개대상물은 몇 개냐. 자, 지금 최근에는 개수를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기억이냐 니은이냐 개수 이상하게 써갖고 답을 이상하게 맞추니까 자, 지금 현재는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것만 찾아봐라. 자, 그런 문제로 아예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자, 시험 문제 예상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우리 토지부터 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겠지만요. 토지나 건물이나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특징까지도 꼼꼼하게 꼭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은 정말 너무 중요할 거니까요. 바로 여기도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 그래서 중개대상물 한 문제로 예상을 좀 해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중개대상물입니다. 여기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최소한 1개에서 2개까지도 나올 거니까 꼭 예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토지를 보실까요? 우리 토지가 없으면 건물도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람도 정말 토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아예 없을 겁니다. 땅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날까? 공중에 아마 붕붕 떠다닐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토지는 아주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개롱 교수님 얘기할 겁니다. 토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정말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뭐는 못 만든다고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대신에 또 만들어봐야 써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증성이네, 개별성이네, 부동성이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토지가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토지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제로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 토지는 한번 잘 보시면요. 토지는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뭐 합니까? 조각조각 쪼개서 여기 쪼개기 나름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한 필은 도대체 몇 평입니까? 그 소리 하시면 다 쓰러질 얘기입니다. 나누기 나름이지. 적게도 나눌 수 있고 크게도 나눌 수 있는 거지. 한 필은 몇 평입니까?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는 알아서 나눠요. 그러면 A 땅 그리고 B 땅, C 땅에서 여러 사람이 땅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조각조각 쪼갤 거고요. 뭐부터 먼저 합니까? 등록부터 먼저 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다 나오게 될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시나 그리고 군이나 우리 공법에서도 다 얘기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구, 시도도이지만 시군 구청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 자그마치 23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에 뭐라 합니까? 등록을 하겠죠. 자, 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장부가 등장합니까? 당연히 토지는 토지대장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자, 건물은 뭐가 있습니까? 자, 건물은 건축물 관리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러 장부가 있을 겁니다. 괜히 또 법원에 가셔서 토지대장 때려왔습니다. 자, 그런 소리 하시면 정말 다 쓰러질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시군구청을 가야지 왜 또 법원에 가십니까? 그럼 또 등기상 증명서를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뗀다. 그러면 또 거기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공부는 따로따로 관리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첫 번째 먼저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그 후에 이제 뭐 합니까? 자, 그 후에 등기를 하겠죠.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등기부 등본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을 뭐 한다고요?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지. 아직도 등기부 등본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등기상 증명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표제부 뒤에서 이제 다 배우실 거고요. 표제부는 뭘 한다고요? 표시를 하죠. 토지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의 소재 면적, 용도, 땅에는 지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제부에 나오게 될 겁니다. 소재 얼마, 면적 얼마,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라고요? 소유권이죠. 어디가 있다고요? 갑구에. 그리고 울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외.
이건 다 등기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가장 완벽한 고리니까 어디에 나오고요. 소유권은 갑구에만 나옵니다. 괜히 또 전세권이 갑구에 나와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하고 유산, 담보가등기도 갑구에 나오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얼굴은 이제 소유권 외의 거입니다. 소유권만 갑구에 나오고요. 자, 외면 아까 보셨네요. 용익물권도 다 어디 나옵니까? 당연히 울구에 나오죠. 그리고 담보물권도 다 어디 나옵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어디 나온다고요? 당연히 울구에 나오죠. 모두 몰아놨습니다. 소유권만 갑구에 나오고요. 경매도 여기 나올 겁니다. 소유권이 어차피 이전되니까. 나머지는 울구로 모두 몰아놨습니다. 지상권이 됐건 지역권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저당권이 됐건 다 어디 나옵니까? 울구에 나오죠. 그래서 용익물권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기법에서는 가볍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토지의 대상 자체는 지표 외에, 자, 지표 외에도 어디도 미칩니까? 공중도 그리고 어디요? 지하도. 3면 입체 공간이지. 괜히 또 땅에만 미친다. 지표면에만 미친다. X. 위나 아래까지 모두 미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대상은 어디이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는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언급을 한대요. 그럼 한필에 한필 토지에 뭐는요? 일부가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괜히 또 안 된다. 그러시면 X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중개가 됩니까? 돼요. 왜 됩니까? 한필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100평이면은 누구한테요? A가 갑한테 30평, 을한테 20평 얼마든지 떼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됩니까?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로는 이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권 설정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개가 돼요, 안 돼요? 일부 되잖아요. 자, 지상권도 되고 자, 일부면 그려오십시오. 도면 그려오십시오. 그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권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뭐도 됩니까? 101호만 전세 당연히 되잖아요. 전세권도 되잖아요. 그리고 임차권도 되잖아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또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또 다 된다 그러면 X. 중개가 안 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매매나 그리고 뭐는 안 됩니까?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우리 저당권에서는 일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전부 다 가지고 와야지. 나중에 10억짜리라고 해서 나중에 여기 1억만 담보를 제공할게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가 아니라 통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나중에 경매에서 쉽게 낙찰이 되지. 개인적으로 저렇게 일부면은 낙찰을 안 받아요. 오래 걸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에서 이제 토지 아래쪽에 있을 건데요. 그러면 지하수.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지하수도 중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나 그리고 하천이 있을 겁니다. 중개상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땅 밑에 광물이 있을 건데요. 자, 덕대기양 막 나올 겁니다. 광물도 중개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광물은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소유지. 내 땅 밑에 있어도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나중에 사고 팔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에 주인이 없습니다. 무주에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면적의 한 10배 정도 되는 바로 무주에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괜히 또 그거 주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절대 안 줘요. 이런 경우는 모두 중개사무로 됩니까? 안 돼요. 시험 문제가 다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여기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점검해 놓으시고 이제 건물도 이제 좀 간단하지만요. 건물도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물도 당연히 중개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입니다. 먼저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을 건데요. 건물. 그럼 이제 우리 건물에는 뭐도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기둥도 있을 거고 옆에는 벽도 있을 거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뭐는 있어야 됩니까? 건법 교수님 얘기할 겁니다. 지붕. 그래서 이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건물 자체가 우리 건축법 용어 정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붕 또는 그러면 안 되고 지붕과 그리고 옆에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뭐도요? 기둥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벽은 여기는 선택도 가능해요. 자,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이미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또는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또는이 아니라 반드시 지붕은 꼭 있어야 되니까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둥이나 벽은 정말 나중에 내력벽 아주 튼튼하게 받칠 수가 있으면 기둥 없어도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벽이 없어도 기둥만 갖고도 건축물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장내의, 아직은 짓지 않았습니다. 장내 건물도 중개상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될까요? 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있죠. 자, 그 소리가 이제 입주권은 중개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매년 나올 정도입니다. 자, 입주권하고 분양권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입주권 자체가 입주권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청약 뭡니까? 청약 통장. 나중에 우리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청약 통장. 그래서 청약 저축, 예금, 부금 같은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입주권에 해당될 거고요. 아직 당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200만 원만 채워놨지 300만 원만 채워놨지 아직은 당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가 됩니까? 증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증서. 당첨도 안 됐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중개를 하게 되면 저 뒤에서 배우실 건데요. 자, 중개를 했다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크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중개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막 통장 팔아주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돼요. 대신에 분리해서 뭐를 받았습니까? 양도. 자, 이 소리가 이제 우리 분양권은 동이나 뭐를요? 호수를 아예 지정받았습니다. 동호수를 지정받았으니까 우리 갑이란 분이 301호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건물이 건축이 안 됐지만 통장 갖고 있다가 당첨도 됐고 우리 사업자하고 시행사하고 분양계약도 다 체결됐습니다. 체결돼서 동의나 호수를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분양권은 중개상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건 대조개입니다. 이거는 중개 대상물 장내 건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는 중개상물이 되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다. X. 괜히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분양권은 중개상이 아니다. X. 뭐가요? 입주권은 중개상이 아니지만 뭐는요? 분양권은 중개상이 뭐한다? 돼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집합 건물도 꼭 주의하시고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 바로 이제 여기는 우리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자, 아파트 101호, 자, 201호 조각조각 구분해 놔죠. 자, 그런 건물을 바로 이제 무슨 건물이라 합니까?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뭐 이런 소리는 민법이나 또는 등기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실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금방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데 101호. 그리고 이제 201호, 옆에는 102호, 막 103호 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104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을 건데요. 우리 집합 건물에서 이제 한 동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죠. 하나의 건물인데 뭐가 있으면요. 독립성이 있으면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다룹니다. 집합 건물은 뭐가 있었을 때입니까? 독립성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중개 대상물이 하나씩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자 A, B 그리고 C나 D나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있을 건데요. 하나씩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중개상물 될 수가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독립성에서도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고요. 또 무슨 상의 독립성이 있습니까?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점검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생긴 모양으로도 구조상의 독립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용상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있죠. 자, 그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조상으로 한번 생긴 모양 볼까요? 먼저 벽이나 그리고 바닥으로 다 뭐가 돼 있습니까? 구획이 돼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소유권 하나, 현관문도 따로 있을 거니까 소유권 하나, 102호도 소유권 하나. 자, 우리 50세대면 50개 소유권이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의 건물이니까요. 그럼 소유권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 50세대니까 50개의 소유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각조각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벽등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벽등으로 뭐가 돼 있고요. 구획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고요. 민법에는 한 문제 나올 거니까 더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출구가 있잖아요. 다 출구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용하는데도 얼마든지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구. 단독적인 출구가 있으니까 다 독립성이 있네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중개사물로 충분히 될 수 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조금 보셨지만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건물에서는 권리금은 자꾸 내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자, 중개상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주권, 권리금 매년 시험 문제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권리금은 이제 목이 아주 좋으니까요. 그 목 때문에 받는 게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입니다.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로 받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권리금입니다.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 대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보증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뭐는 안 들어간다고요? 장사가 좋아서 받는다는 권리금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우리 건물 말고 이제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밖에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은 그렇게 많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요. 그래도 주기를 꼭 한번 해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농작물. 농작물도 토지 위에 바로 정착물로 있을 겁니다. 농작물은 중개 대상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지. 괜히 또 우리 민법 교수님하고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지. 농작물도 소유권이 인정돼요. 소유권이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누구한테? 경작자한테. 남의 땅인데도 경작을 했던 우리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여기도 인정하는데 뭐는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도 없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뭐가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토지나 건물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명인방법 민법에서 배우실 건데 명인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명인방법을 뭐한 갖춰놓은 게 있을 겁니다. 갖춘 바를 이제 따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과실이라고 할 겁니다. 뭐 실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과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나무 많이 있을 건데요. 사과나무. 자, 여기서 이제 따지 않는 나무에 열매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감나무도 될 겁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목의 주인은 요 수목 말고요. 자, 수목의 바로 이제 여기는 과실. 요 과실에 이제 뭐는 소유권자 아는 게입니다. 우리 수목도 이제 명인방법을 갖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과실의 소유권자가 누구다? 갑이다. 라고 뭐 세워서 목찰 같은 거 세워놓고 다 공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명인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등기를 해놓은 거나 다름없을 거니까요. 뭐는 있겠습니까? 소유권은 있겠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그리고 수목이 아니라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자, 이 열매는 중개상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민법은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중개대상물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뭐는 아니라고요? 당연히 중개대상물은 아니죠. 나무 자체는 되는데 뭐가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만큼은 여기는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교량. 우리 토지 위에 이제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탑이 있을 겁니다. 광고탑. 그리고 이제 판잣집.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요 판잣집 등. 자, 중개사물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입니다. 여기는 토지하고 너무 심하게 붙어서 부합 때문에 토지가 따라가면 교량은 다리는 그냥 따라갈 거고요. 광고탑도 그냥 따라갈 겁니다. 우리 판잣집은 이동 해체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가능하니까요. 얘는 동산이나 다름없지. 바로 부착물은 아니다 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중개는 안 되죠. 기억을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임목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임목. 자, 임목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부터는 이제 토지 건물을 간단하게 묻지만 임목부터는 아주 까다롭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여긴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토지 위에 뭐가 있을 건데요. 바로 이제 토지 주인은 갑인데 나무 주인은 을이다. 뭐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을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임목은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입니다. 주의하실 게 등록을 어디서 할까요? 자, 구청이 없습니다. 아까 토지나 건물은 구청이 있는데 여기는 구청이 없습니다.
나무는 별로 등록을 안 하니까요. 어디서만요? 시군에서만. 우리 시험 문제 심하게는 안 냈지만요. 그러니까 또 등록을 시군 구청에서 한다. X. 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 필요 없고 시로 오세요. 서울에서도 종로구가 아니라 종로구청에 가서는 임목등기 못합니다. 등록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서울시장님, 박 시장님 보러 가야 됩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울에도 25개나 되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서울시로 가세요. 인천도 계양구 가지 마세요. 어디 가시라고요? 바로 인천광역시를 가세요. 우리 대전도 중구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전시청에 가야죠. 큰 쪽으로 가야죠.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맞추면 임목 등록 원부가 만들어지고요. 그 후에 이제 뭘 합니까? 등기를 했을 때 거기서 여기는 수목이었을 건데 수목에서 뭐가 됩니까? 수목에서 등기를 마치면 거기가 임목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제 임목이 될 건데요. 우리 임목에도 바로 등기상 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표제부가 있을 거고요. 표제부에는 임목의 몇 그루, 수량, 남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최종님인지 보안님인지 다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갑구에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아닙니다. 임목 등기상 증명서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울구에는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울구에는 임목을 제한물권 설정했을 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소유권은 여기는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임목의 소유권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목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도 제한물권, 이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지상권 오기 어렵겠지만요. 저당권 같은 거는 올 수가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임목의 요걸 자꾸 물어보는데요. 임목의 소유권자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또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임목의 소유권자를 어디서 확인할까요? 이런 부분은 아예 시험 문제 과목 정말 많이 다루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임목에는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있지. 임목 등기상 증명서에서 확인을 하지. 괜히 또 토지 등기상 증명서 X. 토지는 토지 소유권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목 쪽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가 팔려도 나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상 대의성이 있으니까요. 벌채를 했을 때도 저당권자는 이 임목에도 뭐 합니까? 미칠 수가 있다. 한쪽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 수가 나올 거니까요.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장재단.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가장 어려우니까요. 공장재단 5번째 정도로 보실 게 광업재단.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의 단체라고 했습니다. 재단. 결국에는 재산의 뭐가 되니까요. 단체니까 몇 개겠습니까? 1개.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오로지 몇 개라고요? 1개다. 요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장재단 많이 안 가보겠지만 공장재단에도 당연히 토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토지 외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건물정말 공장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건축물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 안에 각종 기계나 그리고 기구나 그리고 막 전선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선 그리고 전주 그리고 이제 차량이 됐건 선박이 됐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장재단의 구성물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로지 1개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1개로 인정을 하니까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를 할 수가 없다.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공장재단의 토지는 건물은 분리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의 단체지 분리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분리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건데요. 첫 번째는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요 건물은 B한테, 이 건물은 C한테, 막 기계는 D한테 여러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놓으면요. 분산을 시켜 놓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공장 운영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로지 1개지 분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분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등기도 아주 독특해서 먼저 첫 번째는 소유권을 먼저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월수가 중요합니다. 몇 개월 이내에.
그리고 무슨 등기를 하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요. 우리 법령 쪽에서는 숫자를 정말 자꾸 물어봅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에 10월 이내에 교재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무슨 등기했을 때입니까? 저당권. 우리 보통 저당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가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말만 저당권 설정 등기지 여기는 돈을 빌려 쓰는 등기가 아니다.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건물 그리고 이제 기계나 기구 전선 전주 차량 선박 같은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표시를 하는 등기. 바로 여기 이제 목록을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말만 저당권이라고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표제부로 가는 등기지 여기는 울구로 가는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은행에서 돈 빌려 쓸 때는 울구로 가긴 갈 겁니다. 근데 10개월 이내 하는 등기만큼은 표제부 등기지 이렇게 묶는 등기지 포함을 시키는 등기지 돈을 빌려 쓰는 등기는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요 오로지 한 개니까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장재단의 토지나 건물은 다 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 속겠다는 취지는 사항란을 통해서 갑구나 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뭐를요? 표제부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많이 어려웠을 때는 토지나 건물이 뭐한다? 공장재단에 속한다. 이렇게 속한다는 뭐는 취지는 속겠다는 게 권리 쪽이 아닙니까? 권리가 가는 쪽은 갑구나 그리고 울구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표제부 쪽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심하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표제부를 통해서 속겠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건 X라는 겁니다. 우리 대지권도 갑구, 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표제부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구나 울구 쪽에 이제 해당돼 있는 해당 구 상당하는 구도 괜찮습니다. 해당 구나 상당 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결국에는 표제부 그러면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서 정리하시는데도 상당히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지 한 문제는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꼭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밑줄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설명됐던 부분들이 여기 모두 나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온다.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다. 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토지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중개사물은 법에 2개. 가장 중요한 토지 건물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자, 시행령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뭐는요? 임목이나 그리고 공장재단, 우리 박스에 있습니다. 광업재단은 우리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법에 놔두고요. 시행령으로 넘겨놨습니다. 시행 규칙까지는 안 나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토지가 나와있죠. 토지는 하나 연속되어 있는 공간, 등록부터 먼저 합시다. 시군 구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필토지의 일부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는 돼요. 지상권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일부도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대신에 매매나 저당권 설정만큼은 안 된다. 되고 안 되고를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세 번째가 지표면 외도 위 그리고 아래도 모두 가능합니다. 삼면 입체 공간을 활용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 쪽에 이제 한필토지 일부 된다고요? 돼요. 용의무권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대신에 매매나 저당권 설정만큼은 일부가 안 된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이제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토사나 암석 그리고 지하수, 온천수 모두 중개상이 아닙니다. 왜요? 토지 팔면 따라가는 물건이지 부합하는 물건이지 별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물 다 누구 거라고요? 다 국가 거. 하천도 국가 거. 국가 거니까 중개사물은 아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건물로 왔고요. 자, 건물. 자, 위에 뚜껑은 열리면 안 되니까 지붕과 옆에 있는 벽하고 기둥은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만큼은 바로 또는 그래서 이제 벽 그리고 기둥은 또는이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구분 건물 나와 있고요. 자, 구분 건물은 아파트,
얼마든지 중개상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독립성은 꼭 있어야 돼요. 동시입니다. 괜히 또 구조 또는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출구 그리고 벽 등으로 이제 구획이 돼 있으면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는 별표 3개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입주권은 청약저축, 청약예금입니다. 청약통장은 아직 당첨된 게 아니니까 중개상으로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미 당첨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하고 계약도 썼고 분양도 받았고 몇 호를 받았고 여기는 장내 건물이니까 확실한 건물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분양권 중개는 돼요. 분양권 중개도 이제 그 계약 당시 금액을 저 뒤에서 나올 겁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 보수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3억 다 안 받았는데 계약금 3천밖에 안 받고 중도금 1억밖에 안 받았는데 3억으로 계산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냥 가설 건축물. 중개사물이 원칙은 될 수가 없지만 여기도 정착성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은 판례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시험 문제는 아직은 거의 나와본 적은 없고 4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6번 답을 잘 봐주시고 무허가 건물은 앞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특히 농작물 중개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토지 건물만에 못하다. 임목만 해도 못하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명인법을 갖추어 수목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명인법을 갖추었어도 아직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과실은 중개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농작물 나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교량, 돌담, 광고탑 이런 것들도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토지하고 너무 심하게 붙어 있어서 부합이니까 토지 팔면 졸졸졸 따라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가시적 수목이나 이동형 차량 주택이나 판잣집이나 공중전화 박스 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동 해제가 쉽게 되니까요. 이거는 동산이나 다름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목부터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 먼저 첫 번째 등록부터 먼저 하는데 구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구청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이제 등기, 등록을 마쳤으니까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토지에도 토지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고 나무에도 나무의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목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려면 토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0년을 째려봐도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임목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표제부, 갑구, 울구. 무슨 등기? 임목등기상 증명서. 임목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좀 잘 해놓으시고요. 토지 X. 토지는 토지의 소유권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로 세 번째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 14회 이후 등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뭐는 수목은 뭐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똑같습니다.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공시해 놨잖아요. 등기해 놓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수목에 달려있는 열매는 안 되는데 과실. 근데 수목은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삼았었는데요. 자, 우리 저당권은 돈을 받아야 되겠죠. 나무를 벌채를 해버렸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그 나무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우리 건물이 불탔을 때 보험금에 미칩니까? 안 미치지 않습니까? 미쳐야 되겠죠. 왜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거기다가 미치지 않는다.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미쳐버릴 겁니다. 미쳐줘야 문제가 없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5번에 우리 임목도 저 뒤에서 보실 건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때가 있어요. 그 인정되는 것도 이제 토지 외에 나무가 먼저 있어야지. 저당권 설정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남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 공인주사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건지 여섯 번째 나와 있으니까요. 꼭 임목이면 임목등기상 증명서, 갑구울구를 통해서 나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묶어놨습니다. 재산의 단체니까 토지 그리고 건물. 그거 외에 이제 기구, 전선, 전주, 차량이나 선박이나
그리고 각종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몽땅 그 박스가 이제 몽땅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 옆에다가 한 개 이렇게 딱 써놓으셔야 됩니다. 한 개니까 뭐가 안 됩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절대 중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시게 되면 거래 사고 내셨습니다. 큰 손해를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 쪽에서 동그라미 1번 쪽 중요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하고 나서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10월은 크게 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6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닙니다. 얼마이네요? 10월 주제 넣으셔야 됩니다. 또 왜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공장재단 저당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조금 어려우면 토지나 건물은 공장재단에 속했다. 그 취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입니까? 속했다가 걸리니까 갑구나 울구를 통해서 표제부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이제 우리 상당구. 자, 거기다가 표제부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메모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놨고요. 양도 한 개로서만 양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공장재단 나왔죠. 공장재단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한꺼번에 묶어졌어요. 등기도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하고 나서 몇 개월 맞춥니까? 10월을 맞춥니다. 그리고 무슨 등기한다? 표제부 등기라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말만 저당권 설정 등기지 기계나 기구 등을 묶는 등기. 여기는 돈을 빌려 쓰는 등기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내용은 똑같고요. 가로 2번 쪽에서 동그라미 2번에 여기도 한 개.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완벽할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우리 박스에다가 모두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모두 성격을 박스에다 넣어놨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상이 아닌 것들. 당연히 국가 소유니까 국유재산 안 되겠죠. 청와대 팔아먹을 겁니까? 박 대통령이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나중에 교도소 보내줄 겁니다.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무슨 과천청사도 이제 옮겨갔지만 세종청사도 팔아먹을 겁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국가 땅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산, 공유재산도 안 되겠죠. 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수행하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버려진 것들. 용도 폐지된 것들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재산 거기도 공배로 나올 거니까 중개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라는 거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하다 좋은 거는 국가가 다 침 발라서 찜해놨습니다. 무주의 토지도 다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국유, 국가 소유니까 중개대상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광물도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거기도 중개상물은 아니다. 자, 네 번째, 자연, 바로 이제 곡물입니다. 바다나 하천이나 이것도 다 누구 겁니까? 다 국가 거. 내용을 심하게 묻지 않을 거니까 제목 정도에다가 신경만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포락지. 우리 개론에서도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천. 하천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면 밑으로 잠겼는데요. 흙이 다시 무성하게 쌓여서 성토가 됐다고 합니다. 물은 없어졌습니다. 한 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성토가 돼도 포락지는 뭐가 됩니까? 중개상물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만 여기 성격상으로 중개상물은 아니다. 없고 그리고 일부니까 광업권도 아닐 거고 사람한테 나오는 겁니다. 특허권. 그리고 옛날에는 의장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한테 나온 거니까요. 사람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사람한테 나온 것도 중개대상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우리 개론 등에서 이제 배우실 건데 자동차 그리고 선박. 선박은 톤수도 따지지 마셔야 됩니다. 20톤 넘어가도 거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항공기도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인정하지만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덟 번째에서는 아예 중개가 개입되기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중개가 해당이 좀 어렵고요. 대신에 개발제한 구역이 될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될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될까. 그런 곳은 됩니까? 됩니까? 당연히 되죠. 입니다. 규제가 좀 심해서 그렇지 돼요.
그 정도만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래 판례 몇 개만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박스에 있는 것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물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 번 한번 무조건 그냥 시험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여러 번 한번 동영상을 반복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무로 연결됐을 때도 돈을 확실하게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